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본업이 시골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녹화하고 있는 사무실도 지금 태양광 발전소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 비가 내려요. 근데 이게 그 태양광 모듈에 떨어진 그 빗방울이 그게 뭉쳐가지고 이제 다시 지붕으로 떨어지는데 저한테는 되게 크게 들립니다. 지금 이상한 잡음이 들린다면 그건 그 빗소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상한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소프트웨어로다가 최대한 잡음을 제거해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귀에 거슬릴 수가 있으니까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병대 장교들의 출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출신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지역적인 출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해병대 소위가 어떤 교육과정 또는 어떤 신분을 통해서 장교로 임관을 했느냐 하는 뭐 그런 출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군에서 얘기하는 사관학교, ROTC, 학사장교, 삼사관학교, 또 예전에는 뭐 갑종 출신 뭐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장교들의 출신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소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출신별로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제 사소한 표현 하나에도 기분 나빠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방송을 진행하는 저 역시도 좀 긴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단어를 선택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방송하겠다는 걸 약속드리면서 혹시라도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 있다면 절대로 어느 특정 출신을 비하하거나 또 어느 출신을 띄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해병대 장교들은 어느 출신이든 간에 군번이 그냥 6으로 시작합니다. 타군 출신들처럼 군번을 보면 이 사람이 사관학교 출신이다 또는 뭐 ROTC 출신이다 그런 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냥 6으로 시작해서 그 6을 포함한 5자리 숫자, 저 같은 경우는 67 땡땡땡 즉 해병대 창설 이후로 그 앞에 맨 앞에 그 6은 이니셜이니까 빼고요. 7000 몇백 몇십 몇 번째 장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병대 장교들이라고 해서 왜 출신 간에 갈등이 없겠습니까마는 해병대 장교들은 군번이 무조건 6으로 시작하니까 겉으로는 그런 게 별로 없다. 타군들이 출신별로 다른 출신을 비하하고 자기들의 우수성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데 가뜩이나 좁은 해병대 안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었다가는 바로 호박이 깨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즉 동기생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교육 과정이 다르고 뭐 그러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해병대에선 그 누구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관장교가 되거나 또 장군이 되면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그런데 사회는 그 중위로 제대한 놈이 해병대가 썩없느니 뭐니 개거품 물고 다니는 그 뭐 떠들고 그런 놈들이 좀 있어요. 말 들어보면 뭐 거의 뭐 해병대에서 장군으로 제대한 사람 같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걔는 출신이 어떻고 뭐좀 시끄러워가지고 어디서 뭐 군사 문제 다루는 그 유튜브 그런 방송 조금 보고서 대단한 그 전략가인 것처럼 열변을 토한다니까요. 피곤해요 이런 애들.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현역 시절에 그 바로 밑에 기수 그 후배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다는 점. 동기들이야 당연히 인정 안 하죠. 아무튼 이런 걸 우리는 꼴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분들이 뭐 해병대 뭐 출신이 어떻고 뭐 어쩌고 뭐 떠드는 얘기
그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걔만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해병대 장교들의 출신은 80년대를 포함한 그 이전의 기수들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90년대 이후로는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고 복잡해져서 그것까지 오늘 방송에서 다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 본인의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86년도에 임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대대 실무에 가니까 인사선임하사 중사 그분이 내 신상기록부에 뭐 이런 걸 쓰라고 종이를 한 장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출신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해관 71기라고 썼죠. 그랬더만 이 선임하사가 그런 명칭은 쓰면 안 되는 거래요. 해관이라는 명칭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진해에서 해군 동기들하고 임관할 때 썼던 기수 OCS 77차 이걸 쓰라는 건가? 여기는 해병대인데 예전 그 진해에서 훈련을 받은 병들은 그분들도 그 통합 기수니 뭐니 해서 해군 기수가 있고 또 해병대 독자적인 기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해군 기수로 OCS 77차라는 거죠. 해병대 기수로다가는 해관 71기고 이 OCS는 정확한 명칭은 해군 사관 후보생인데 영어로 Officer Candidate School 이것의 약자입니다. OCS 저 번역을 하면 그냥 해군 사관 후보생이 되겠죠. 뭐 뒤에 스쿨이 들어가서 해군 사관 후보생 학교가 되나? 어쨌든 이 인사 선임하사관 그리고 인사관 둘이서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서로 자기가 맞으니까 이걸로 해야 된다 막 시끄럽더라고요. 아니지만 내가 뒷문으로 들어와서 소위를 단 거야? 왜 내가 기수가 없어? 아니 그 뭐 없는 게 아니라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어요. 뭐 소위가 뭐 알아요. 뭐 이제 그 실무 첫날인데. 예? 그랬더만 나중에는 둘이서 모종의 합의를 봤는지 특 77차로 쓰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특이라는 말을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나저나 뭐 군에서 이 특자 들어가면 다 먹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새끼들이 나를 해병대 쏘기 달아준다고 해놓고서는 어디 그 원산에다 침투시키려고 해관이 뭐 OCS니 이런 위장 명칭을 썼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전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뭐 월급을 뭐 얼마를 주니 어쩌니 뭐 감언 이설로 다 꼬셔가지고 실미도 데리고 가서는 고생만 시키니까 걔들이 승질나서 뭐 한 거 그 실미도 영화 보셨잖아요. 아니 내가 해병대를 제대하고 나서 동사무소를 갔더니만 거기서 나를 공군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당연히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겠죠. 제가 그때 기분이 딱 그랬다니까요. 아니면 내가 해관이야 OCS야 사관 후보생이야 아무튼 시키는 대로 특 77 이렇게 쓰고 물어봤죠. 이게 뭔 뜻이냐고 이게. 그랬더니만 이게 특교대의 약자라네요. 특교대. 내가 서울대 해병대 보안대는 들어봤어도 특교대라는 건 내가 처음 들어봐요 진짜로. 그냥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기분이죠. 에? 아니 홍길동이가 애비라 부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내가 해관 71기라는데 왜 OCS니 특교대니 그런 명칭을 써야 하는 겁니까? 근데 내 출신 명칭이 뭐가 됐든 사실 나를 하사로 강등시킨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일단 특자가 들어가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냥 이제 마음 잡고 살았어요. 예. 그 뒤로 그 소위 뗐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런 거 쓰라는 얘기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나 해관 71기예요. 이제 이러고 살았죠 이제. 그리고 중2 고참 때 그 직속 선배 소령은 그 양반을 딱 만났는데 야 너 몇 기냐 그래. 예 71기입니다 해관. 딱 그러더만 자기는 해병학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에? 아니시면 이게 또 뭔 소리요? 해관에
OCS에 특교대, 해병학교, 사관후보생. 아유,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이걸.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마스터 했으니까. 그러면 당시 80년대에 제가 간 실무부대에는 장교들이 어느 출신들이 있었냐, 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출신은 딱 4개였습니다. 해군사관학교, 해군 제2사관학교, 제주대 ROTC,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저 같은 해관. 즉 해병대 장교가 되는 길은 4가지 방법이 있었다, 이 얘기죠. 근데 저희 같은 그 해관을 제외하면 사관학교, 이사관학교, 제주대 ROTC 같은 경우는 명칭 가지고서 뭐 헷갈릴 일이 없어요. 너무 심플해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해관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쪽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사관학교, 이사관학교, 제주대 ROTC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해군사관학교는 1947년도에 1기생이 임관했습니다마는 건군 초기에는 매년 1개 기수가 임관한 것도 아니고 또 6.25 전쟁 기간에는 뭐 한 해에 뭐 2개 기수가 임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수 계산이 요때 좀 약간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교육 과정이 4년제로 바뀐 1953년 7기부터는 매년 1개 기수가 변동 없이 정확히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수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다. 제2사관학교는 77년도에 1기가 임관을 해서 매년 1개 기수, 83년도에 7기생을 마지막으로 임관을 하고 폐교가 됐기 때문에 이사관학교 기수 계산이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뭐 외울 게 별로 없어요. 또 제주대 ROTC 여기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1975년에 1기 그리고 매년 1개 기수가 임관을 했으니까 여기도 명칭이나 뭐 기수 계산 뭐 헷갈리고 뭐 이렇게 전자계산기 두들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저보다 3년 선배들 83년도에는 이 소위들이 출신이 4개였다는 뜻입니다. 그 해가 이사관학교 마지막 7기가 임관한 해거든요. 그러니까 84년도부터는 3개 출신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83년도를 예를 든 겁니다. 이 83년도에는 해군사관학교 37기, 이사관학교 7기, 제주대 ROTC 9기, 해관 68기 이 4개 기수가 그 해에 소위로 임관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해관 이걸 본격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해관이라는 말은 정확히 해병대 간부 후보생을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해방 후에 건군 초기에 육군에서 말하는 갑종 간부 후보생, 이건 장교가 되는 거고요. 하사관이 되는 을종 간부 후보생, 이런 명칭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해병대의 이 해관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군에서도 OCS 장교를 1971년도까지는 간부 후보생이라고 했고 72년도부터 사관 후보생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해병대 간부 후보생을 줄여서 해관이라고 쓴 건 뭐 틀린 표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튼 간부라는 말에는 당시에 하사관도 포함되기 때문에 간부라는 말 대신에 사관이라는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사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하사관 후보생 또 사관 후보생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말이 되죠. 갑종장교, 을종하사관 뭐 이런 말이 필요 없게 됐다 이겁니다. 이러면 80년대 당시 또는 그 이전의 장교들의 출신별 명칭, 그러니까 사관학교, 이사관학교, ROTC, 해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이해하셨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사관학교가 77년, 제주대 ROTC가 75년도에 각각 1기생을 배출했으니까 그 이전에 근무하신 분들, 뭐 60년대 또 70년대 초반에 근무하신 분들은 오직 해군사관학교 출신들하고 해관 출신 장교들만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ROTC 출신 소대장, 무슨 뭐 이상한 학교 출신 소대장 이런 얘기를 모르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당연히 해병대 병들이 근무할 때 만난 소대장들, 이분들은 대개가 해관 출신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임관한 86년도를 보면 그땐 이미 그 이사관학교가 없어졌으니까 출신은 3개뿐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사관학교 출신이 30명 조금 넘었고요. 해병대 그 소위로 오는 사람들이 제주대 ROTC가 한 60명, 그리고 저 같은 사관 후보생이 140명 정도였습니다. 매년 소위로 임관하는 사관 후보생 장교들은 기수별로 좀 인원이 들쭉날쭉해요.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매년 필요한 해병대 소위들은 아마 최소한 230명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 신임 소대장의 출신 구분 없이 60% 이상은 우리 같은 사관 후보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병대 장교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병대 초대 사령관을 하신 신현준 장군부터 2대 김석범, 3대 김대식, 4대 김성은, 5대 김두찬 장군까지, 이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해군사관학교나 해관 출신들이 아니에요. 그때 이사관학교나 제주대 ROTC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출신은 사관학교와 해관 딱 2개뿐입니다. 육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건군 초기에는 일제시대 만주군이나 일본군 출신들이 각 군을 창설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만주 군관학교 기수를 쓸 수가 없으니까 특임, 즉 특별임관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특교대,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앞에 특만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신현준 사령관부터 1962년에 5대 사령관이 되신 김두찬 장군까지는 모두가 1946년도에 해군 소위나 중위로 특임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분들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게 확실하니까 이분들이 해관 아니냐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관은 6.25가 발발하기 전인 1950년 1월에 임관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71년도에 9대 해병대 사령관을 하신 이병문 장군, 그분이 해관 1기입니다. 1950년 1월에 임관을 했어요. 즉 이병문 장군의 1971년 이전 사령관을 역임하신 8명 중에 해관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48년도에 특교대 2차 해군 소위로 임관하고 69년도에 제8대 사령관이 되신 정광호 장군을 큰 범주에서 해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분명히 해군 소위로 임관을 한 특교대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특교대는 우리나라에서 자체로 교육을 시킨 거고요. 특임 장교들은 저쪽 딴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특 77차, 이게 이해되시죠? 즉 이건 해군 기수입니다. 아무튼 해군 특교대는 해군 OCS 장교, 그러니까 육군식으로 표현을 하면 후에 해군 학사 장교들이 그 기수를 계승하기 때문에 해병대만의 독자적인 해관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제가 해군 OCS 기수로는 77차인데 해병대 기수로는 71기라는 게 이걸 증명합니다. 즉 50년 1월에 임관한 해관 1기는 1948년도에 임관한 해군 특교대, 그러니까 해군 OCS의 기수를 이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쯤에서 해병대의 초창기 장교 과정별 출신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라면 누구나 여러 번 들어봤을 해병대 사령관의 역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즉 초대 사령관부터 7대 사령관 강기천 장군까지
이때는 제6대 공정식 사령관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만주군 출신의 특임 장교들. 공정식 사령관은 해군사관학교 1기. 참고로 해군사관학교는 46년도에 개교해서 그 다음 해인 1947년도에 1기생이 임관을 했습니다. 이분이 공정식 사령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대 사령관의 해군 특교대 출신의 정광호 장군. 해관 출신은 1950년 1월에 임관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해관 1기 이병문 장군이 최초입니다. 이때가 제9대 사령관. 근데 이 해관 1기생은 해군사관학교 1기생이 47년도에 임관을 했으니까 한 2년 반, 한 3년 가까이 늦게 임관한 거예요. 해관 1기가 사관학교 1기생보다 먼저 임관했다고 아시는 분들은 이거 분명히 틀린 겁니다. 이 이병문 장군 이후로 1971년도부터 81년도 딱 10년 동안은 10대 김현상 사령관, 11대 이동용 사령관이 역시 해관 출신이었고 77년도에 12대 사령관을 하신 정태석 장군이 해사 3기, 다시 13대 사령관인 김정호 장군이 해관 3기였습니다. 그 뒤로는 81년도에 사령관이 되신 해사 6기 최기덕 장군 이후로 현재까지 딱 한 명, 해관 35기 전도봉 장군을 제외하면 모두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잡하죠?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해병대의 해관은 1950년 1기생이 임관한 이후로 6.25 전쟁 기간 중에는 1년에 4개 기수가 동시에 임관하기도 했고 또 월남전 기간에도 1년에 4개 기수가 임관을 했던 관계로 86년도에 제가 임관을 하던 당시가 해병대 창설 37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수는 무려 71기가 됐던 겁니다. 1년에 한 개 기수가 나왔다면 해관 1기는 이건 뭐 말도 안 되지만 1916년도에 임관을 했다는 뜻이 되죠. 이 해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해관 1기부터 6기까지는 육군에서 위탁 교육을 받은 갑종 간부 후보생에서 임관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가 해관 7기부터가 진짜 해병대 장교라고 해관 7기생이 1기부터 6기까지의 선배들을 놀리는 걸 봤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전역 후에는 놀렸죠. 현역 때 그랬다가는 역시나 맞죠. 당시의 지원 자격은 해관 이전에 특교대는 해군 현역 하사관 또는 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지원 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특교대, 해관, 사관 후보생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을 마쳤으니까 이번에는 해관이라는 용어와 거의 동일하게 인식되는 해병학교라는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해병학교는 대통령령인 해병학교령에 의해서 195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령부 해체 전에 해병대 교육기지사령부가 있었고 그 예하에 해병대 사관 후보생과 초임장교에 대한 기본 교육과 보수 교육을 담당하는 해병학교, 그리고 하사관 교육대, 다음에 신병훈련소, 이렇게 3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병학교 내에는 다시 사관 후보생 교육대, 그리고 지금의 초등군사반, 즉 초군반격인 기초반, 그리고 고등군사반, 지휘참모대학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해병학교를 마치고 임관한 소위들은 해병학교 몇 기라는 명칭보다는 해관 몇 기라는 말을 썼는데 이 해병학교의 지원 자격 중에서 학력 제한은 기수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냥 고졸 이상의 학력자를 대상으로 모집했지만 모든 기수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았고, 예를 들어서 월남전 막바지에 해병학교에 입교한 53기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하사관 중에서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를 모집한 데 반해서 54기는 그냥 고졸 이상으로 모집을 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면서 이 54기는 해병학교의 마지막 기수가 되었습니다마는 55기 이후로도 이 해관 기수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7년도에 임관한 이사관학교 1기를 이 없어진 해병학교의 후속으로 보는 분도 계시는데 77년도에도 해관 또는 사관 후보생 출신 장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 틀린 얘기가 아닌가 하는 느낌입니다. 의무 복무 기간과 관련해서 특이한 것은 1965년도에 연세대 정예과를 졸업하고 해관 35기로 임관해서 나중에 해병대 사령관까지 하신 전도봉 장군의 자서전 거길 보면 당시 육군 장교 후보생은 의무 복무 기간이 5년, 해군 공군은 4년이었는데 비해 해병대는 3년이었다고 합니다. 월남전에서 해병대 소위들의 희생이 하도 많아서 지원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80년대로 돌아가면 이때부터는 육군의 학사장교라는 명칭을 따서 해병대 학사장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육군에서의 학사장교로 임관하는 소위가 매년 한 수백 명? 근데 육군 ROTC 소위들은 뭐 4,000명 뭐 이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군에서 학사장교는 육군 ROTC에 비해서 아주 소수였다. 그런데 해병대에는 ROTC가 제주대밖에 없었으니까 우리 같은 해관 출신 뭐 그걸 학사장교라고 불렀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다. 그러니까 육군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다. 더군다나 해병대 ROTC의 경우에는 육군 ROTC는 27개월 의무 복무 기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3개월을 빼줘요. 해병대 ROTC는. 그러니까 24개월 근무하면 제대해요. 근데 소위 임관 후에 육군 초급반에 가서 3개월 교육을 갔다 오면 그러면 정확히 21개월. 근데 뭐 이래저래 뭐 휴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실무에서는 한 20개월 정도 근무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병들이 그때 30개월 근무할 때 똑같이 왔는데 소대장이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죠. 해병대 그 ROTC는. 자, 이 육군 학사장교 의무 복무 기간이 39개월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해병대 저희 그 사관학 후보생이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4개월하고 39개월. 아, 이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튼 ROTC에 비해서 그 해관이 무지하게 길었어요. 따라서 대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기간,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관들이 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84년도부터는 이 해병대 사관 후보생에 당시는 그냥 군 장학생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대상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복잡해요. 아무튼 대학 시절에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그 수혜 기간만큼 옵션으로 몇 년 군대 생활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84년도 그때는 이 제도가 막 시행될 때이기 때문에 84년도에 임관한 69기, 85년도에 임관한 70기 여기는 3, 4학년만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3년 플러스 2년 해서 5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 69기, 70기 그 이후로 다 전부가 이렇게 5년 이상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그래서 저희처럼 86년에 임관한 기수는 2, 3, 4학년을 3년 동안 받았어요. 그러면 3년 플러스 3년, 6년을 근무해야 됐죠. 그리고 이제 87년도부터 이 제도가 이제 정착이 돼서 4년 장학금을 받고 도합 7년을 의무 복무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임관한 소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대학 시절부터 직업군인을 꿈꿨기 때문에 80년대 중반 이후로 직업군인이 된
사관 후보생 출신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학생 때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보시면 해관이라고 불렀던 사관 후보생 출신들은 6.25와 월남전을 거치면서 해병대 소위 중위들 중에서 그 수적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그만큼 해병대 병들과 부대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만큼이나 병들과 애증이 많은 장교들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교들을 머릿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출신이 많으니까 어디 출신이 파워가 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해병대의 이 해관, 사관 후보생 장교들은 물론 대부분이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면 사회로 나갔습니다마는 어쨌든 해병대 장교 중에서 가장 말단인 소위 중위 소대장으로서 나름 해병대를 지켰고 또 해병대의 일원이라는 걸 큰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전역 후에도 해병대로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40대 고급 장교가 되고 50대 장군이 되면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많았겠지만 우린 그냥 20대 초급 장교 시절의 그 정신으로 아직도 해병대를 사랑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해병대 내부에서 정치에 물이 들 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높아지면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해병대에 지금 대대장이나 연대장, 사단장, 뭐 사령관까지도 우리 같은 중소위들이 없었다면 결코 그들은 지휘봉 내려놓고 말단 중대로 복귀해서 소대를 지휘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계급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방송한 내용 중에는 다소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적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나중에 정정하겠습니다. 또한 제 표현 중에 일부 출신에게 혹시라도 언짢은 내용이 있었다면 절대 제 본뜻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미리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울러 90년대 이후에 많은 변화가 생긴 해병대 장교들의 임관 구분에 대해서도 언젠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